2023년 상반기가 한 6월 말쯤 됐을 겁니다. 서울 회생법원에서 파산관쟁이 간담회가 열렸어요. 서울금융복지센터 상담센터 상담관 전용훈 상담관이 발표한 채권자 목록에 누락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에 대한 사례를 2개를 아마 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주제. 채권자 목록 누락 채권이 있는 경우 상담 사례. 제 사례가 2개네요. 사례 1. 이분은 영구 임대 아파트 거주 중인 7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파산을 들어왔어요. 2019년 사업 실패로 인하여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어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고, 이분이 이제 2019년경 사업 실패로 인하여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어 파산 면책 신청을 하고 이제 면책 받았습니다. 면책 후 누락된 채권자로부터 계좌 압류를 당하였는데, 과거 친구의 채무를 보증을 섰고 당시 원금은 상환후 이자만 남았다고 해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실수였죠. 사실 알고서도 채무 보증을 쓴 건 알았지만 원금 상환 후 이자만 남았다고 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그쵸? 이자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친구의 사망으로 보증인에게 청구가 왔고 채무자한테 온 거죠. 그동안 늘어난 이자 포함하여 3천만 원가량의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비면책이 되니까 면책 확인인소를 신청했으나 566조죠. 파산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악의라는 건 이제 고의로 알면서도, 그래서 이제 결국 패소 판결을 받죠. 이거 패소 판결 많이 받습니다.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 사례. 청각장애인입니다. 50대 장애인이죠. 수화통역사의 조력으로 센터에서 파산 면책 진행했습니다. 저도 이제 수화통역사의 조력으로 한번 저는 이제 시각장애인을 한번 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요즘은 뭐 청각장애인이군 시각장애인이군 이런 조력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구청에서 이제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파산 면책을 원활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분은 2000년 초반에 명의도용 등으로 사기 피해를 당하면서 파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서류 준비 당시 연체된 지 20년 이상 되었고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되어서 채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0년 파산 면책 신청하였고 면책 결정 받았습니다. 면책 결정 1년 후 난데없이 임대차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저축한 예금 300만 원이 있던 계좌가 압류됐습니다. 채권자 땡땡 유동화 전문회사. 이분은 이제 면책 확인인소를 신청하기 위해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았지만 승소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무료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였고, 민간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높은 수임료로 인하여 신청을 포기했죠. 소가가 2억 원입니다. 면책 확인인소만 하더라도. 혹은 뭐 청구이소. 그 소가 그대로 해줘. 2억이면 2, 3은 6, 2, 6에 12, 72만 원에다 그쵸. 인지되면 80만 원입니다. 지금 뭐 청각장애인 이 두 사례 같은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라도 덜 빼먹기 위해서, 빠지기 위해서 신용조회를 해라, 일단 소송조회를 해라,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집에서 혼자 인터넷 잘한다고 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신분증 내고 공식적으로 싹 붙어달라 그래야죠. 집에서 혼자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 하다 보면 입력할 수가 있죠. 누락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그래서 사례 1에서는 누락된 채권자의 계좌 압류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포기한 채 채무불이행 상태지만 면책 받은 지 7년이 경과되지 않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누락된 채권에 대한 제도의 파산 허용이 필요하다.
파단 상태가 오래된 경우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되어 누락된 채권이 발생할 존재하고 면책 확인 요소 등 구제 방안은 있지만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신청에 어려움이 있고 패스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현행 면책 결정 확정 후 7년이 경과된 뒤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 방안이 없다. 그래서 제도의 파산을 허용해 주자라는 생각을 가졌고, 이번에 이제 이거를 서울회생법원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판사님 발표문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볼 겁니다. 제도의 파산을 허용하자. 2018라 617가 있었죠. 그때도 이번에 대법관 대신 서경환 원장님, 그때는 이제 수석부장님이셨나? 수석부장님이셨죠. 그 당시에 2018년도 617 아마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도의 파산을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항고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비판을 하면서 한 편의 논문입니다. 사실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 허용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채권 명목이 누락된 사람들은 사실상 좀 너무 좀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허용을 해주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이론적 근거도 판사님들이 자세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논문을 발표문을 한번 다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울금융복지센터는 저도 뭐 과거 한 10년 됐나요 벌써? 그냥 관제인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강의도 뭐 여러 번 나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네 번 나갔나요? 유튜브와 관련된 것까지 해서 네 번,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사회 협의회까지 한 5번 정도를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전화 상담도 해드리고, 요즘은 전화 잘 안 오더라고요. 그쵸? 그 정도로 이제 요즘은 워낙 뭐 실력이 출중하고, 이제 더 이상 뭐 관제인들한테 물어볼 게 없죠, 사실은. 왜냐면 조사 및 환가에 대해서는 그 양반들만큼 단련된 사람들도 없죠. 이런 것도 이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죠. 서울금융복지센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키 큰 파산 면책을 다 해놨는데 뭔가 누락된 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반드시 서울 서금복도 소송조회하고 신용조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부채증명서야 이제 뭐 그건 참 돈 때문에 그럴 거예요. 신용조회, 소송조회, 쌍조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락된 경우, 저도 지금 누락채권 소송 3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길지 질지 뭐 열심히는 하지만 하나는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조정으로 겨우 일부 주고 뭐 한 5천에서 6천 정도 패소한 거를 이제 간신히 사정해서 한 3천인가요? 얼마 주는 걸 절반 정도 주는 걸로 뭐 해서 이제 어중간하게 항소심에서 파일을 했지만 뭐 끝까지 가면 또 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누락된 채권은 참 이기기가 힘들어요. 저도 이긴 것보단 진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락 채권 뭐 고의냐 과실이냐, 과실도 인정을 안 해주죠. 그래서 뭐 송달된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간 이런 거 다 체크하는데 주로 개인 채권자인 경우에 허용을 안 하죠. 인정을 잘 안 하죠. 그래서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지금 남는 게 지금 벌써 소송도 3건 있는데, 만약에 이게 다 졌다, 극단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서울에 사시는 분이면 서울에다가 주소를 옮겨 놓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해야죠. 그 누락된 채권의 특징이 만만치가 않아요. 다 금액도 커요. 또 1억 5천 뭐 2억 7천 뭐. 그러니까 사실은 제도의 파산, 면책의 어떤 실익이 있죠. 서울회생법원에서 이걸 전향적으로 허용을 해주기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다시 언론 검색을 해보십시오. 구글이라든가 네이버. 감사합니다.